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는데 하면서 몇 년이 지나도, 아니 몇십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기억 말입니다. 저는 올해 73살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못한 채 보낸 세월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30년 전 저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죠. 그때 제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 그 친구가 어려운 일이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도 넉넉하진 않았지만 40년 우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망설임 없이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가게로 찾아가니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가 빌려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가 날렸다고, 그리고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배신감, 분노, 허탈함.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변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어요.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의심부터 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친구들과의 모임도 점점 피하게 됐습니다. 술자리에서 그 친구 이야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싸늘해졌거든요. 사람들은 처음엔 제 편을 들어줬지만 시간이 지나니 이제 그만 잊어버려 하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여보, 그 사람 때문에 당신까지 상처받지 마세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으니까요. 아이들도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끔 전화가 와요. 아빠 잘 지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과 통화를 해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지만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갑니다.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아요. 다들 웃고 떠들지만 저는 그 웃음 속에 끼지 못합니다. 마치 투명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말을 걸어옵니다. 김 선생, 오늘 날씨 좋죠? 네, 좋네요. 그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식사를 합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요즘 대화가 줄었습니다. 제 탓입니다. 아내가 물어봅니다. 오늘 공원에서 누구 만났어요? 그냥 사람들. 뭐 하고 왔어요? 운동했지. 짧은 대답들. 아내의 눈빛을 봅니다.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단단한 돌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걸요.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30년 전 그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 친구의 얼굴, 제가 건넨 돈봉투, 전화를 받지 않던 그 순간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일로 상처받은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요. 내가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내가 바보였던 거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옆자리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으셨습니다. 팔수는 넘어 보이셨어요. 그분이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시나 봐요. 심심하시겠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암이 온몸에 퍼졌거든요. 저는 놀라서 그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담담하게 웃고 계셨어요. 저는 요즘 후회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 동생과 20년째 연락을 안 하고 지낸 거요. 땅 문제로 싸웠거든요. 제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동생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보니 땅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 고집 때문에 20년을 동생 얼굴도 못 보고 살았어요. 이제 제가 먼저 연락하려고요. 너무 늦었지만 죽기 전에 한 번은 만나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 같았어요. 저도 30년 동안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옳고 그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30년 동안 제가 잃은 게 뭘까? 돈?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믿음을 잃었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잃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70대 중반입니다.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나이죠.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30년 동안 미움을 키우고 원망을 품고 외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과연 그 친구에게 복수하는 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 자신을 벌주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용서하기로요. 그 친구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자신을 용서하기로 한 겁니다. 30년 동안 상처받은 채로 살아온 저를요. 그리고 그 친구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질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작은 해야 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서 한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제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그만 놓아줘도 돼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도 30년 동안 저와 함께 그 무게를 지고 살았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30년 만에 그 친구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어요.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자네를 용서하네. 그리고 미안하네. 30년 동안 자네를 원망하며 살았다는 게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30년 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편지를 들고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우체통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보내도 될까? 그 친구가 이 편지를 받으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그 친구를 위한 편지가 아니라 저를 위한 편지니까요.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놓아주는 기분이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공원에 나갔을 때도 그랬어요. 평소처럼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선생, 오늘 아침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런데 이번엔 제가 먼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막았던 담벼락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저녁에 산책을 나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내 상처에만 빠져 살았네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죠.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50년 전 처음 데이트하던 그 길을요. 그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아프신 데라도 있어요?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니다,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아빠, 목소리가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래, 아빠가 그동안 많이 답답하게 살았던 것 같다.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 2주가 지났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을 때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어요. 발신인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였습니다. 30년 만에 받는 그의 편지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기가 두려웠어요. 뭐라고 썼을까? 혹시 제 편지를 보고 화가 났을까? 하지만 용기를 내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형님, 30년 동안 형님께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형님 생각을 했습니다. 사죄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형님의 돈을 날리고 연락도 끊고 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제 인생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가정도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다 제 업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제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도 30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던 겁니다. 그 친구도 저만큼이나 괴로웠던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분노에만 빠져서 그의 고통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내가 제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울어도 돼요. 이제 다 끝났어요. 편지에 그 친구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30년 만에 목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해야 할까? 그런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걸요. 그냥 마음을 열면 되는 겁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30년 전 그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김영수. 제가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형님. 그 친구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그 순간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네. 아닙니다, 형님.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30년 동안 자네를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어요. 카페에 들어섰을 때 그 친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자네 많이 늙었네. 형님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제 친구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30년의 이야기를요. 그 친구는 그동안의 일을 들려줬습니다. 사업 실패, 이혼, 병,
쉽지 않은 세월이었다고 했습니다. 형님, 저는 매일 형님 생각을 했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얼굴로 형님을 봅니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도 힘들었구만. 나는 몰랐네. 내 원망에만 빠져서. 자네 사정은 생각도 못했어.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친구가 또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 나도 미안해. 30년 동안 자네를 용서하지 못했던 게 사실은 내가 더 외로웠네. 그 원망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마음을 열지 못했어. 우리는 일어나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우리를 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공원에서 만나 산책을 했어요. 40년 우정, 30년 단절. 그리고 다시 시작된 우정. 이상하게도 30년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형님,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삽시다.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고. 몇 달 후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제 아내와 자녀들, 그 친구의 자녀들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원망하던 분이 바로 이분이야? 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금방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어요. 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맞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한강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형님이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그 죄책감 안고 살았을 겁니다.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자네를 용서하면서 내가 더 자유로워졌어.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무게가 다 사라졌어. 우리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함께 보던 그 노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년을 낭비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요. 그 30년 동안 저는 외로웠습니다. 혼자라고 느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저를 고립시켰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거라고요.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든 안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무게를 계속 짊어지고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돌덩이 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용서하고 나니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자유로워졌어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 벽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입니다. 말은 주고받지만 마음은 통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용서하는 순간 그 벽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70대, 80대. 이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미움과 원망으로 채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는 30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 30년을 행복하게 쓸 수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저는 그 시간을 미움으로 채웠습니다. 용서가 어렵다는 거 압니다. 저도 30년이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시작은 간단합니다. 마음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 무게를 내려놓겠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할 필요도 없어요.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무게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용서하고 나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제가 변했다는 걸 느낀 거죠.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투가 부드러워졌다고 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대화가 깊어졌어요. 제가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 사람들도 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오래된 지인들과도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70대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어요.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말했어요. 당신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보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자주 찾아옵니다. 전에는 의무감으로 오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요. 손주들도 제게 달라붙습니다. 할아버지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제 마음이 따뜻해지니 주변도 따뜻해진 겁니다. 여러분께 감히 조언을 드린다면 이겁니다. 용서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73세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건 내 인생을 상대방 손에 맡기는 겁니다. 내 행복을 내가 결정하세요.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어쩌면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그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여세요. 용서로 그 문을 여세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사람들이 달라 보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70대 중반. 이제 인생의 황혼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0년의 무게를 내려놓았으니까요. 친구를 되찾았고,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게 용서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CLOSING.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말해 보세요. 이제 놓아주겠다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저처럼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은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좋은 이야기도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